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주에서 시각예술 기반으로 요리 작업을 하고 있는 김민재라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키핀이라고 하는 문화예술단체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공간 기반으로 조금 여러 가지 채소 모임이라든지 환경 동아리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양한 다른 활동들로는 이제 농부 시장을 기획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사람들과 함께 농장을 다닐 수 있는 채소 도슨트, 농부님들을 직접적으로 만나볼 수 있는 소셜 살롱 같은 네트워크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롱리브 디아트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맛있는 인문학을 주제로 오늘 두 가지 요리를 만들어 볼 거예요. 하나는 양고기가 들어간 토마토, 마늘, 오일 파스타고요. 하나는 토마토 절임이에요. 오늘은 조금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단테 유명한 글이죠. 신곡에 나온 7가지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이 이야기를 왜 하게 됐냐면요. 2008년에 나왔던 영화가 있어요. 2008년에 나왔던 영화 넥스트 플로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요. 이제 그 영화를 보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던 것들이 있었고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렇게 테이블 위에 요리가 잔뜩 준비되어 있고요. 사람들이 가득 앉아 있는 건데 굉장히 많은 요리들이 있고 그 요리들을 먹으면서 다 먹고 나면 다음 층으로 떨어지는, 그리고 그 다음 층에서는 더 많은 요리들이 준비되어 있고 사람들은 조금씩 정신을 조금 잃어간다고 말을 하죠. 그렇게 되면서 다음 층으로 떨어지는 되게 짧은 드니 빌레브의 단편 영화가 있어요. 2008년에 그 영화를 보고 음식으로 굉장히 7대 죄악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책을 한 권 읽었는데요. 악마의 정원에서라는 책이에요. 그 책에 보면은 이제 7대 죄악을 가지고 금기시됐던 요리, 그리고 그 안에 얽힌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오늘은 토마토를 준비한 이유가 7대 죄악이 뭐가 있을까 하면은 7가지가 있잖아요. 제가 조금 적어왔는데 세균과 폭식, 오만, 나태, 탐욕, 불경, 분노 7가지가 있어요. 저희는 오늘 토마토를 가지고 색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토마토가 왜 색욕일까요? 저희 에덴동산 보시면은 에덴동산의 선악과는 보통 사과라고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굉장히 재미있는 썰이 있는데 에덴동산의 선악과는 사실 토마토였다 라는 썰이 있어요. 색욕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은 되게 많은데요. 사실 식욕과 성욕이 굉장히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고 옛날에 생각을 했었고 사실 실제로 그렇다고 해요. 식욕을 잃으면은 4분의 1 정도 성욕도 감퇴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철학가 프로이트 같은 경우도 아이가 엄마 젖을 빨면서 식욕과 성욕을 동시에 느끼게 된다라고 믿었었대요. 그러면서 이제 식욕과 성욕이 굉장히 맞닿아 있다 하면서 이제 단테 7대 죄악 중에 하나인 색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토마토가 최초의 선악과라고 하는 이유는 모양 때문도 있는데 이게 가지과 식물이잖아요. 가지과 식물인데 굉장히 유명한 영화 해리포터에 나오는 맨드레이크라는 식물 아시나요? 맨드레이크라는 식물과 토마토가 굉장히 닮아 있다고 해요. 맨드레이크 같은 경우가 최음 성분이 있는 악마의 식물이라고 불렸었는데 처음에 이제 남아프리카에서 토마토가 발견됐을 때 사람들이 이게 맨드레이크가 아닐까, 그리고 저는 지금 방울토마토를 가지고 왔지만 굉장히 토마토가 커다랗잖아요. 그리고 유럽 토마토는 저희랑 모양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그 커다란 토마토를 보고 토마토를 처음 베어 물었을 때 빨간색 토마토와 터지는 육즙 그리고 강렬한 새콤한 맛 때문에 굉장히 음란한 열매다 하면서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단은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저희가 토마토를 손질을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오늘 절임과 파스타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토마토는 꼭지를 따서요. 반 정도는 삶아줄 거예요. 그러면서 맨드라이크 얘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은 영화에서 좀 다들 보시지 않았나요? 그 땅에서
꺼내면은 뿌리가 사람처럼 닮아 있는데 꺼낼 때 소리를 지른다. 그래가지고 그 소리 때문에 사람을 미치게 한다 라는 말들이 있었는데, 옛날부터 악마의 식물이라고 이야기가 붙어져 있었는데, 잔다르크가 저희 교수형당에서 죽었었잖아요. 그때 많은 중세 사람들이 잔다르크가 맨드라이크를 갖고 있어서 죽었다 이렇게 믿기도 했었대요. 그래서 맨드라이크는 교수대 밑에서 많이 자란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했던 식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요 정도는 저희가 삶을 거예요. 토마토 절임을 하려면요, 이제 보통 토마토도 그렇고 방울토마토도 그렇고 살짝 껍질이 있잖아요. 요 껍질을 제거를 해주셔야 되는데, 살짝 삶으신 다음에 삶기 전에 하셔도 되세요. 이렇게 십자가 모양을 내주셔서 삶으셔도 되고, 삶고 난 다음에 이렇게 십자가 모양을 내주셔도 됩니다. 전 요거까지 넣어볼게요. 그리고 남은 토마토들도 조금 파스타를 위해 손질을 미리 할게요. 지금 저희는 절임 때문에 토마토 껍질을 벗기잖아요. 근데 토마토 주스를 만들거나 뭐 다른 요리를 할 때도 토마토 껍질을 벗겨서 하시면 훨씬 부드럽게 드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토마토 껍질을 벗기는 조금 귀찮으신 분들은 사실 시중에 토마토 소스도 팔지만 토마토 홀을 팔기도 해요. 통조림으로. 토마토 홀은 이제 껍질을 벗긴 알토마토를 그대로 파니까 굉장히 다양한 요리에 응용하실 수 있으세요. 파스타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흔히 아는 토마토 소스가 조금 진득한 파스타를 만들 건 아니고요. 이제 오일리하게 마늘과 토마토, 양고기를 이용해서 만들 거예요. 저희가 저희 공간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채소 모임을 진행을 해요. 그래서 그때 토마토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데, 토마토 절임이, 지금 하는 토마토 절임이 굉장히 인기가 많은, 간단하고 뭐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은 와인에도 드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절여놓고 토마토 파스타에도 이용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좀 절이는 방법은, 저는 오늘 흑설탕에 절일 건데요. 식초랑 소금, 설탕을 같이 넣어서 나중에 쓰실 수 있도록 진짜 홀을 만들 수도 있고요. 여기다가 다르게 뭐 레몬이나 바질이나 원하는 향 나는 채소들을 같이 넣어서 더 색다른 절임으로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토마토를 가지고 제가 색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오디오가 비는 시간에 좀 다른 이야기도 해볼까 해요. 어떻게 보면은 7대 제약 중에 5만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제가 혼자서 공간에서 채소 모임을 진행하는 이유기도 하는데, 제가 오늘은 양고기를 가지고 왔잖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 동물을 먹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채식을 지향하긴 하지만 비건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좀 알고 먹어야 된다. 저희가 너무 오만하게 동물들을 섭취하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이야기도 중간중간에 해볼게요. 토마토 파스타에 들어갈 토마토들은요, 되게 쉽게 툭툭 잘라서 반 정도로 잘라주시면 되시고요. 그냥 토마토로 하실 때는 4등분 해주시면 되세요. 요것도 껍질 벗긴 거를 사용하면 좋은데, 이제 토마토 파스타 같은 경우에 저희가 마늘이랑 딱 토마토만 넣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조금 입에서 걸리는 게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저는 껍질을 안 벗기는 거고요. 요거는 취향 차이니까요. 집에서 하실 때 뭐 나는 귀찮으니까 그냥 먹을 거야 하시면 이렇게 저처럼 툭툭 넣으시면 되시고요. 나는 조금 더 입에 걸리는 게 없었으면 좋겠어 하시면은 이렇게 삶아서 넣으시면 되는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삶다 보면 가운데가 터져요. 여기도 이렇게 터졌죠. 이렇게 벗겨내시면 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아무렇지도 않게 잡았지만 굉장히 뜨거우니까 집에서는 장갑을 끼시고 벗기셔야 합니다.
채소 모임을 진행할 때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요리 어떻게 보면은 요리 클래스죠. 요리 수업을 들으면서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모양으로 잘라야 돼요? 어떤 크기로 잘라야 돼요? 라는 걸 굉장히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세요. 근데 사실 저는 요리 수업을 할 때 정확한 레시피를 드리지는 않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음식을 달게 먹는 걸 좋아하는데 이제 저는 그래서 설탕을 조금 더 쳐요. 좀 어떤 분은 나는 단 게 싫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정량이라는 건 사실 없고요. 처음에 만들어 보시다가 내가 나는 이런 맛이 되게 좋았었네 라는 맛들이 찾아지는 때가 있거든요. 그럼 그거에 맞춰서 소금을 더 친다든지 후추를 더 친다든지 설탕을 더 친다든지 하는 형태로 자기의 레시피를 만드시는 게 가장 요리할 때 재밌어요. 저희가 한 번만 먹고 마는 게 아니라 조금 어떻게 보면 요즘은 요리한다는 거를 많은 분들이 조금 잠깐 이렇게 집중해서 뭔가 딱 해서 만들어낸다, 이걸 힐링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글자에만 학습되는 거에만 치중하시기보다는 난 이렇게 자르는 게 모양이 예쁘네, 나는 설탕이나 소금을 더 넣는 거, 덜 넣는 게 좋네 라고 해서 음식 안에서도 내 취향을 찾아가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까지 파스타용 토마토를 손질해 놓을게요. 그리고 이제 마늘을 손질을 해야 되는데요. 마늘도 저희는 통마늘을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마늘 보시면은 되게 쉬워요. 이쪽 꼭지 있죠? 꼭지 부분만 자르셔서 빼주시고요. 이거 너무 크잖아요. 크니까 반 정도 잘라서 주시면 됩니다. 그 사이 토마토도 다 벌어졌거든요. 불을 살짝 꺼놓을게요.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제 넥스트 플로어라는 영화를 이제 보시게 되면은 사실 무성 영화에 가까워요. 소리가 없는 이제 영화인데 굉장히 많은 거를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아요.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식탁에 있는 음식을 먹는데, 식탁에 있는 음식들을 보면요, 저희가 흔히 먹지 않는 동물들이 요리대에서 올라와 있어요. 원숭이가 올라와 있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염소가 통째로 올라와 있다든지 조금 혐오감이 트는 음식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제 주인공은 아니지만 자꾸 카메라에 비추어지는 여자가 있어요. 처음에는 그 여자가 왜 이 사람들이 이거를 미친 듯이 먹지? 라는 표정으로 이렇게 두리번 거리면서 이제 자꾸 다음 층으로 향하겠죠? 바닥이 꺼지면서 밑으로 내려가는 건데, 한 몇 층 정도 내려가다 보면은 여자도 어느새 이성을 잃고 그 요리를 막 탐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제 저희가 경각심을 갖고 어떻게 보면은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은 되게 쉽게 어떻게 나태해지거나 정말 음식을 섭취하는데 굉장히 오만한 방식으로 섭취하게 되는 것 같아요. 채소 같은 것도 그렇고 고기 같은 것도 그렇고, 환경 이야기를 하면은 환경 이야기는 좀 조별 과제 같은 이야기잖아요. 이렇게 하기 싫은 이거 누군가 하겠지 라는 이야기인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음식을 먹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채식을 지향을 하긴 하지만 조금 이제 채식을 하실 거면은 식재료도 유기농 식재료를 드시면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사실 많은 농부님들이 뭐 관행농이건 유기농이건 농사를 짓지만, 유기농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조금 더 땅을 위해서, 사실 저희의 건강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저희의 건강을 위해서도 맞지만 농부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사실 결론은 땅을 위해서 유기농 농사를 지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먹는 우리도 이제 조금 더 유기농을 소비하면서 환경을 생각하며 이제 먹거리를 소비하는 모습을 보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손질을 위해서 물을 빼둘게요.
하고 물을 다시 끓여서 흑설탕을 조금 녹여줄 거예요. 물이 끓으면은 이제 흑설탕을 넣으면 되고요. 요거는 식으면 껍질을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준비한 거는 양고기인데요. 보통 양고기 다들 즐기시나요? 양고기 같은 경우가 어린 양을 먹어야지 냄새가 나지 않는다고 많이 하잖아요. 근데 약간 되게 재밌는 게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부나 그 사람의 지위, 권위 이런 거를 측정을 할 때 고기를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굉장히 어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구워서 먹는 고기를 먹을수록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고 돈이 많다 이런 생각을 했었대요. 왜냐면은 옛날에는 구워 먹는 음식들은 귀족의 요리고 삶아서 먹는 음식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요리라는 생각이 굉장히 팽배했다고 하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삶아서 먹게 되면 굉장히 적은 양으로 그리고 늙은 동물들의 고기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건데 어린 고기를 구워서 먹으려고 하면은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먹어야 되고 그렇게까지 하려면 부가 어쨌든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이게 부의 기준이 됐던 건데 현대로 넘어와서 저희도 어떻게 보면 그거의 연장선에서 부를 측정하는 기준이 생겼대요. 근데 그게 뭐냐고 하면은 되게 웃긴 게 집안에 있는 그릴의 크기가 내 부의 상징이다 라는 게 미국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넓은 정원이 있고 큰 그릴이 있어야지 어떻게 부자인 건데 이제 그릴이 없거나 그릴이 작을수록 나는 되게 작은 집에 살고 그릴 바베큐 요리를 해 먹을 수 없는 거니까 그릴의 유무나 그릴의 크기가 부의 상징이 되었다고 해요. 물이 끓으니까 흑설탕을 넣어 놓을게요. 보통은 껍질을 까가지고 그냥 설탕에 절여 놓는 방식을 사용을 하는데요. 저희는 오늘 조금 빠르게 먹어봐야 되니까 끓는 설탕물을 부어서 빨리 맛이 들게 하는 방식으로 되게 패스트하게 어떻게 보면 인스턴트 느낌으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 같은 경우에는 마리네이드를 해놓을 건데요. 후추고요. 요거는 깨소금인데 제가 직접 만든 통깨와 참깨를 볶아서 직접 만든 깨소금입니다. 이렇게 마리네이드해서 잠깐 둘게요. 이제 토마토를 까볼게요. 지금은 저는 이렇게 만들지만 개인적으로 토마토 절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설탕을 넣고 차갑게 숙성을 시켜야지 가장 맛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뜨거운 걸 붓게 되면은 조금 쪼그라든다고 해야 되나? 꼬들꼬들해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해보시다가 나는 이렇게 과육 그대로 즐기는 게 좋아 라고 하면은 차갑게 숙성하시면 되시고요. 난 조금 꼬들한 게 좋아 이러면은 사실 같이 넣고 끓이셔도 되세요. 이게 조금 식으면은 이쪽으로 부을게요. 자, 그래서 흑설탕은 잠깐 식혀두고요. 너무 뜨거운 거를 부어버린 토마토가 다시 익으니까 저희가 파스타 기본 베이스 작업을 해볼게요. 버터를 사용을 할 거고요. 버터가 녹으면은 마늘부터 차례대로 넣을게요. 마늘을 먼저 넣어줍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마늘이 조금 까맣게 익었다 싶었을 때 토마토를 넣어줄 거예요. 깨소금도 다시 넣을게요.
이렇게 해서 토마토가 조금 더 익을 때까지 둘게요. 요거는 요 정도 볶아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미리 빼놓을게요. 이쪽에 빼놓겠습니다. 요거는 요 상태로 바게트 위에다가 올려 드시면요, 브루스게타, 뭐 핑거푸드 요리로 드실 수 있으세요. 근데 저희는 이따가 파스타에 이용을 해볼게요. 하고 남은 버터를 넣고 근데 고기를 구우면서 굉장히 재밌는 게 생각났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되게 두서없이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채식주의자가 훨씬 더 우월한 존재들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대요. 지금의 뭐 저희 흔히 아는 철학자들도 굉장히 많이 채식을 했었고,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제가 아는 채식주의자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히틀러예요. 히틀러가 굉장히 채식을 선호하는, 동물을 먹지 않는, 동물 죽이는 게 너무 불쌍해서 채식을 했었던 사람이라고 해요. 아이러니하죠. 양고기는 다 익히진 않을 거고요. 약간 미디움 정도로 익힐 건데요. 고기는 겉에가 바삭할 정도로 익힐 거고요. 속은 조금 덜 익게 이렇게 익혀볼게요. 그래서 생각보다 오래 한 면을 그냥 그대로 두셔도 되세요. 그 사이에 식은 흑당 시럽을 부어줄게요. 하고 어린잎 채소를 올려서 조금 샐러드처럼, 달콤한 샐러드처럼 먹겠습니다. 뒤집어 볼게요. 이렇게 겉에가 바삭하게 익었죠. 양고기는 익히고 나면은 조금 둬서 레스팅을 할 거고요. 이제 레스팅을 해서 속 안까지 조금 이제 촉촉하게 익게 되면은 파스타를 만들어 볼 건데, 저희는 이거 레스팅 되는 시간 동안 면을 삶아 볼게요. 요건 이 상태로 두고요. 조금 레스팅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저는 지금 납작한 접시에다 토마토를 담아서 좀 돌려가면서 시럽을, 물이 끓어오르면요, 파스타 넣어주시면 되세요. 저희 파스타 면이 익는 동안에 잠깐 이제 레스팅된 양고기를 잘라볼게요. 양고기는 같이 볶을 건 아니고요. 볶아진 이제 파스타 위에다가 살짝 얹는 형식으로 둘게요. 왜냐면 파스타 자체를 지금 양기름으로 만들 거기 때문에요. 충분히 양고기 맛이 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파스타가 끓거든요. 굉장히 유명해서 모두 알고 계시죠? 파스타 익은 거 확인하시는 거는 파스타 들고 끊었을 때 아래 심이 하얗게 보이는 정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필심처럼, 사포심처럼 하얗게 보이면 이게 알단테라고 하거든요. 이때 보통 뺄게요. 이제 파스타 면 꺼내놨을 때 사실 이렇게 많이 붓잖아요. 이럴 때 되게 꿀팁인데, 올리브 오일을 버무려 두시면은 얘네끼리 서로 붙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조금 파스타 소스를 만들기 전에 면을 삶아버렸어, 이런 적이 굉장히 많거든요. 전 옛날에 만들 때 그런 적이 굉장히 많아서 이렇게 면에다가 오일을 버무려 두시면요, 면끼리 붙지 않아요. 팬이 달궈지면은 마늘이랑 토마토를 넣을 거예요. 하고 파스타도 같이 넣고 볶아줄게요.
이때 파스타에 뭐 치즈를 갈아서 넣는다든지 루꼴라 있으면 루꼴라 넣으셔도 좋고요. 바질 있으면 바질 넣으셔도 좋아요. 소금이랑 후추간 더 해줄 거고요. 면수 빼놨던 거 조금 더 넣을게요. 저는 지금 마스크 때문에 이렇게 중간중간 맛보기가 되게 어렵지만 집에서 하실 때는 맛을 봐주시면서 적당량 계속 간을 맞춰주시는 게 좋아요. 얘네가 좀 밖에 오래 나와 있었더니 숨이 죽었네요. 마지막에 후추를 조금 뿌려줄게요. 이런 식으로 토마토를 활용한 이제 파스타랑 토마토 절임을 만들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파스타는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적용이 가능해서요. 나는 고기가 싫어하시는 분들은 고기를 빼고 드셔도 되시고요. 여기에 새우를 대신 넣으셔 드셔도 굉장히 맛있어요. 그리고 양고기 특유의 향이 싫으신 분들은 소고기로 하시는 게 좋겠죠. 이렇게 하시거나 토마토 절임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는 그냥 바로 먹을 건데요. 바로 안 드시려면 병에다가 차곡차곡 담아서 꼭 저처럼 설탕을 물에다가 끓여서 시럽을 만들지 않아도 돼요. 그냥 설탕째 절여 주셔도 이제 5일 정도 지나고 드시면은 굉장히 맛있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토마토를 가지고 절임과 파스타 두 가지 요리를 만들어 봤어요. 저희 이렇게 온라인으로 팜파티가 진행이 되지만 다음번에는 실제로 대면하면서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감사합니다.